이 웹사이트는 어디를 빌리신 건가요? 노션에서 무료로 줘요. 예, 노션 쓰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계속 다 노션으로 드리잖아요. 이게 예, 무료로 이렇게 웹사이트 링크를 주거든요. 그러면은 공유하기 편하죠. 그리고 제가 외부에 나와도 지금처럼 강의 노트나 이런 거 준비하기가 따로 준비를 안 해도 되니까. 준비하세요. 준비하시고 자원을 많이 써가지고 좀 느리네요. 됐고 고객님들이 설치해요? 네, 이미지 보여드릴 테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같이 진행을 할게요. 예, 그 채팅방 이용하셔서 제가 어디까지 됐는지 숫자로 표시를 해달라고 할 테니까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저랑 뭐 스터디나 아니면은 뭐 기타 여러 가지 한 번쯤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예, 일단 준비가 되셨으면 숫자 1 한번 입력해 보시고요. 단톡방이든 아니면은 뭐 줌이든 하나실 때에 숫자 1이라고 입력해 보시죠. 그러면 우리는 통일을 좀 하시죠. 통일을 좀 할게요. 네. 그 단톡방에다가 다 하죠. 단톡방에 1 한번 입력해 보세요. 네. 준비되셨으면 단톡방에 1. 단톡방이 더 편할 것 같아서 단톡방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노션 페이지 똑같을 거긴 한데 제가 이전에 했던 거를 복제를 했어요. 복제를 해서 오늘 날짜로 23년 1월 14일 오렌지라고 해놨을 거예요. 그래서 링크 두 개 중에 아래쪽 링크에 해당하는 거를 눌러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보이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빈 들어왔는데 바쁜가 보네요. 그죠? 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 계신 분들 그 경험 여부에 해당하는 거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볼 건데, 자, 머신러닝을 공부를 해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숫자 2라고 한번 해볼게요. 숫자 2라고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처음 들어봤다. 그죠? 숫자 3이라고 할게요. 해봤다. 해봤다 숫자 2. 그 다음에 처음 들어봤다 숫자 3.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제 계시는 분들이, 어, 네, 들어는 보셨던 것 같아요. 들어는 보셨는데, 이런 것들을, GUI로 표현을 할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는 이 코드 짜는 거가 무지 힘들어요. 그죠? 지금 저도 코드 짜는 거, 요게, 어, 뭐라고 해야 되나? 부담이죠. 그죠? 이게 부담이 되는데, 이 부담에 해당하는 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GUI로 하기 때문에, 머신러닝 GUI 툴이에요. GUI 툴. 요거기 때문에, 예, 요거 지금 실시간으로 막 바뀔 거예요. 그죠? 제가 지금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여러분들 링크에서 그 새로 고침을 한 번씩 하게 되면은 바뀔 거예요. 바뀔 거니까, 이거 왜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조금 딜레이가 있으면서 바뀔 거다. 그래서, 우리 이제 파이썬 코드를 짰는데, 파이썬 코드, 이거, 예, 그, 특정한 링크에서 줘요. 주는데, 그 주는, 뭐라고 해야 되나, 코드 자체 이해도, 혹은 그거를 뭐요? 활용하는데도, 어렵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 오렌지 갖다가 하는 게, 오렌지로, 머신러닝 이론을, 알게 되면, 부담감이 덜해집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논문 같은 거 이제 같이 쓰시는 분도 계시죠, 저랑? 쓰시는 분도 계실 건데, 일단은 머신러닝 개념 잡는 것도 어렵고, 그죠? 네, 요거부터 잡혀야 되는데, 요거부터 잡히고 난 다음에 파이썬 코드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 번에 가려면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오렌지를 여기에 잡의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오렌지를 하는 이유가 부담감을 좀 덜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런 부담을 덜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오렌지는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냐면요. 일단은 이 파이썬보다는 늦은데, 뭐가 늦냐면은 이 실행 속도가 좀 늦고, 이게 늦고, 그 다음에, 그 기능 한계가 있어. 한마디로 이 오렌지 개발자가, 계속적으로 신규 거기서 얘기한 게 위젯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그지? 오렌지 개발자가 만약에 그 챗 GPT라고 하는 게 요즘에 나오고 있는데, 이 챗 GPT에 해당하는 거는 파이썬으로는 지금 바로 돼요. 바로 되는데, 오렌지로 하게 되면은 이 오렌지 개발자가 챗 GPT에 해당하는 거를 공부를 해서 이런 신규 위젯을 만들어줘야 쓸 수가 있는 요 단점이 있어요. 한마디로, 이게, 이걸 뭐 단점이라고 합시다. 기능 한 개 여기다 써놨으니까, 이렇게만 할게요. 자, 그래서 알아야 돼. 무슨 얘기냐면은, 머신러닝 툴을 하려면은, 결국엔 파이썬이에요. 결국엔 파이썬으로 가야 되는데, 그 파이썬 가기 전에 부담되기 때문에 우리는 오렌지 가지고, 뭘 하자? 머신러닝 개념을 먼저 잡아보자. 그죠? 요게 머신러닝 개념에 해당하는 걸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계가 왔다 하면은 파이썬으로 넘어가야 돼. 그죠? 예, 그래서 오렌지에서 한계가 왔다, 한계 이렇게 왔을 때에는 뭐 하죠? 예, 그때는 파이썬 코드로 넘어가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는 논문 이런 것들은 다 파이썬 코드가 아니면은 인정을 안 해준다. 그죠? 그래서 어떤 뭐 툴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GUI 툴들을 학계에서는 좀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드를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논문 이런 거 지금 나랑은 별개의 내용이다 이러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오렌지 갖다가 뭘 해보시면 돼요?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돼. 뭐를? 머신러닝 개념 하게 되면 되는데 오렌지를 그냥 처음에 공부를 해보시면은 알겠지만은 이거 갖다가 한계가 있어. 무슨 얘기야? 나 혼자 공부하니까는 뭐 이거 뭐지? 뭐 이거는 그 실무적으로 어떻게 쓰지? 이런 거가 되게 많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노트를 좀 만들었어요. 만들기는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도 이 강의 노트에 해당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책은 시마스에서 나오는 오렌지로 데이터 분석하는 그 교재예요. 그 교재인데 그 교재를 베이스로 제가 이것저것들을 믹싱을 좀 해놨습니다. 한마디로 좀 엑세스만 좀 뽑아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좀 뽑아놨다.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의 개념을 좀 살펴볼 건데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휴먼 러닝의 반대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휴먼 러닝 반대말. 그래서 휴먼 러닝은 제 앞에 이제 두 분이 계신데, 이 사람한테 배우는 게 휴먼 러닝. 한마디로, 제가 어른이고, 태어난 아기가 있어요. 그러면 아기한테 뭘 하는 거예요? 기억은 이렇게 생겼어. 니은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이제 처음에 훈련을 하고, 그렇게 이제 훈련이 됐어. 엄마, 이거 기억이에요. 아빠, 이거는 니은이에요. 이렇게가 알았으면은, 그 다음 단계가 그죠? 단어를 먼저 만들죠. 단어를 만들어서, 이거는 노트북이에요. 그죠? 이거는 키보드예요.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거를 배우게 되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죠? 문장을 만들어요. 키보드를 친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그런 과정 자체가 트레이닝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런 자체를 트레이닝을 하는데, 그럼 머신의 그런 작업들을 하는 걸 머신 러닝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휴먼 러닝의 반대가 머신 러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자, 그렇고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이 이게 노트북이야. 이게 키보드야.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게 돼. 누가요? 부모님이. 예를 들면 희영아 이거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은 노트북이요. 이렇게 하면은 맞춘 거. 그죠?
이거 노트북인데 키보드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틀린 거죠. 그런 것들을 테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를 봐서 맞추면 맞았으니까 정확도가 높다. 그죠? 맞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맞췄다라고 하는 게 정확도예요. 맞췄다라고 하는 게 정확도고 틀렸다 그러면은 정확도가 낮아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10문제 중에서 8문제를 맞췄다 그러면은 80%의 정확도가 있다. 80점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받아쓰기 10문제 중에 8문제 맞췄으면 80점. 그지? 틀린 게 20점 마이너스 이렇게. 그지? 그래서 그런 거랑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트레이닝에 해당하는 거는 학습을 하는 거다. 어떤 학습지의 내용 중에 학습을 하는 게 트레이닝. 그 다음에 거기에 어, 뒤쪽 영역 혹은 중간에 모의고사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테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라고 하는 게 필요하죠.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무수하게 널려져 있는데, 일단 여기 계신 분들이 다 20살이 넘었고, 웬만큼 알고 계시니까 이렇게 볼게요. 자, 가지고 있는 데이터, 죠? 회사 데이터다. 회사 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는 곳에 있어요.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USB, 죠? 제일 잘 알고 계신 게 USB. 그거를 좀 용량 큰 게 외장 하드. 그죠? 그거를 또 그 클라우드에다 올려놓은 게 구글 드라이브. 그죠? 그거를 이제 구글 드라이브 말고 구글 드라이브는 이제 공유를 하기 위한 이런 플랫폼이라고 하면은 어 그거를 외부가 아니고 사내에서만 쓰는 거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죠? 예, 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곳에다가 저장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저장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다가 학습을 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회사 데이터만, 그죠? 학습을 시키게, 이렇게도 할 수가 있고. 근데 나는 회사가 아니고 개인이야. 개인인데, 웹페이지 영역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싶다. 그럴 때는 크롤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웹 크롤링이라고 부르게 되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트레인과 테스트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도 이 기술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집하기 어렵다면은 국가 AI 허브 이런 이 공공 API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런 곳에 가셔서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가 있다. 결론은 머신러닝 하시기 위해선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를 먼저 가지고 있어야 테스트와 트레이닝을 하실 수 있다. 그죠? 학습을 시켜야 돼. 머신을 학습을 시켜야 새로 들어온 이런 데이터들을 스스로 처리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프로그래머가 있고 그 다음에 머신러닝에 해당하는 이 프로그래머가 있는데 이 둘의 차이는 뭐냐면은 이 프로그래머, 옛날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조건 처리를 코드상에서 쭉 나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머신러닝 개발자는 어떻게 달라요? 이 머신을 학습을 시켜서 어떤 상황이 오면은 머신 스스로 처리하게끔 이렇게 이제 만드는 것과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데이터를 먼저 준비를 해야 된다. 데이터는 이런 데이터, 그죠? 여기에서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이런 데이터가 만들어지면은 이런 것들을 계속 학습을 해요. 이거는 기억이네, 그죠? 자주 보다 보니까 이렇게 생긴 거, 기억전에 이런 거, 이렇게 생겨 니은자네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보다 보면은 이제 공식이 생겨. 기억에 해당하는 거는 가로로 어느 정도 갔다가 세로로 가는 거. 이렇게가 기억이구나. 그 다음에 니은은 세로로 먼저 가고 가로로 가는 거. 이런 거가 니은이구나. 이런 것들이 모델이라고 하는 거야. 아, 내가 봤을 때 이렇게 생겨. 가로로 어느 정도 가고 세로로 가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게 기억이다. 그 다음에 그 수직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세로로 가고 가로로 가는 거 이건 니은이다 이런 것들이 공식처럼 이제 그거를 인식할 수 있는 걸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죠? 모델.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잘 맞췄는지 틀렸는지를 확인하는 게 테스트 앤 스코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자, 맞췄으면은 몇 퍼센트 맞췄는지. 그게 10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은 모델이다. 그죠? 내가 공부를 잘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우리는 자,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는데 첫 번째부터 이제 다섯 번째까지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지금 하실 거예요. 자, 오렌지 3라고 하는 툴을 먼저 설치를 할 거고 그 중에서 우리는 이 위젯이라고 하는 게 기본
명칭인데요. 기본 명칭인데 아이콘을 위젯이라고 불러요. 위젯에 해당하는 거를 모아놓은 걸 카테고리라고 합니다. 그죠? 그거를 또 그 기본으로 사용하는 거 외에 추가 설치해야 되는 거를 애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 오렌지를 먼저 설치를 하고 걔네들에 해당하는 화면 구성을 보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그 위젯에 해당하는 걸 사용해 볼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세 번째 시간에는 이 붓꽃이라고 하는 샘플 데이터, 이 오렌지를 설치하게 되면은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예요. 이런 데이터는 샘플 데이터라고 하는데, 샘플 데이터는 왜 주냐? 툴을 딱 설치하자마자 내가 데이터가 없으면은 뭔가 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뭐를? 머신러닝의 이론을. 그래서 머신러닝 이론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샘플 데이터 가지고 이게 어떤 건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들이다. 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평가지표 해석하기. 그죠? 그래서 이 평가지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얘는 맞췄다 틀렸다. 얘는 이거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 이런 거가 평가지표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가 분석가가 하는 역할들입니다. 그래서 분석가들은 이 데이터를 가져다가 어떤 특정 결과물이 나오고 이 결과물에 해당하는 해석을 이 평가지표 가지고 해요. 그래서 이 평가지표에 해당하는 것 자체가 결과물이에요. 결국에 결과물인데 논문이나 이런데 다 이거 가지고 쓰고 마무리가 합니다. 이 결과가 그 정확도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AUC라고 하는 게 이렇게 나오고 ROC 커브가 이렇게 나오고 등등에 해당하는 거를 설명을 하면서 그래서 이 데이터가 머신이 학습을 잘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해주기에 평가지표다. 그래서 평가지표 보는 법, 요것들이 이제 분석가들이 주로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논문 쓰시는 분은 분명히 아셔야 되고 아니신 분들도 이거 해석하는 법을 알아야 이 데이터 가지고 결과물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붓꽃 데이터, 기본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지표에 해당하는 걸 해석하는 거 요것만 잘하셔도 뭐다? 분석가로 취업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데이터가 붓꽃보다는 당연히 어렵겠죠. 그리고 붓꽃에 해당하는 거는 전처리라고 해서 이 머신이 잘 동작할 수 있도록 포맷을 만들어 놓은 거죠. 포맷을 만들어 놨는데 실전 데이터에 해당하는 것들은 당연히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지저분해요. 쓰레기 데이터 같아. 그런 것들을 전처리하는 것 이런 것들은 오렌지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오렌지는 없고요. 이 오렌지에서는 엑셀에 해당하는 요 툴 가지고 먼저 전처리를 하고 그죠? 그 데이터, 전처리된 데이터, 깔끔한 데이터 가지고 머신에 넣는 과정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파이썬하고 다른 거가 그런 것들이에요. 전처리에 해당하는 거가 약하구나. 전처리는 당연히 파이썬이나 엑셀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툴을 조금 더 붙여서 사용을 해야 되구나. 그런 것들이 차이점이다.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지도학습, 비지도학습에 해당하는 이론과 실습에 해당하는 걸 해보실 건데 지도학습에 해당하는 거는 선생님이 키워드예요. 선생님 키워드고 비지도학습에 해당하는 거는 독학이라고 하는 게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지도학습은 선생님이 문제와 정답을 줘요.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돼.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돼. 라고 하는 문제와 정답을 주는 거. 비지도학습은 반대로 많이 보는 거야.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했더니 구글에서 검색해 봤더니, 그 다음에 책을 또 찾아봤더니, 그 다음에 수험서를 봤더니, 어떤, 패턴이 보이죠. 그래서 지도와 빅지도 학습의 차이점. 지도 학습은 조금 빠르게 결과물을 받아볼 수가 있다. 왜요? 학습하는 시간이 짧아요. 문제와 정답을 같이 주니까. 빅지도 학습은요, 혼자 독학을 하기 때문에 학습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거기에 해당하는 실습을 해보실 건데, 거기에 대한 실습 첫 번째. 자, 리니어 레그레션에 해당하는 게 있어요. 이걸 한국말로는 선형 회귀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 선에 해당하는 걸로 회귀가 되돌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 실예는 유전에 해당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제 키가 지금 180인데, 저희 아버지가 178이다.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아들이 있다고 하면 아들이 180이다. 그죠? 그럼 아들의 아들이 또 있다 하면은 180이다. 이렇게 해서요. 특정 선에 되돌아간다. 예를 들면은 평균이 지금 180이에요. 그죠?
저희 아버지, 저희 아들, 저희 아들의 아들 이렇게가 있다고 하면은 그죠? 178, 180, 182, 180 이런 식으로요. 그 특정 선이 있어. 한마디로 표준선에 되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레모네이드 판매량 예측하기에 해당하는 거를 우리 실습에서 한번 확인해 볼 거고. 자, 비지도 학습에는 이제 이미지 군집화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건 어떤 거냐면은 고양이, 호랑이, 개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건데 얘는 픽셀이라고 하는 단위가 있어요. 픽셀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이미지 쪽에서 쓰는 가장 작은 단위인데 현대 아이오닉의 픽셀이라는 그 디자인이 들어간 게 알고 계시죠? 그래서 아이오닉에 보시면은 앞쪽에 이 네모나는 그죠? 하나하나를 픽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가지고서 이미지를 2048개로 나누고 그거에 첫 번째부터 끝까지 해당하는 거를 색상에 해당하는 거를 다 학습을 해요. 고양이라고 하는 거는 고양이의 귀부터 고양이의 얼굴 끝까지 해당하는 거가 쭉 스캐닝을 했더니 이 고양이에 해당하는 애의 색깔 분포에 해당하는 거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강아지도 동일하게 색깔 분포에 해당하는 게 있잖아요. 그 색깔 분포에 해당하는 거가 비슷한 게 들어왔어. 그럼 이건 강아지야. 그죠? 그 다음에 또 색깔 분포에 해당하는 거랑 비슷한 게 들어왔어. 고양이. 이런 것들로 구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주도 학습 개, 고양이, 호랑이는 만약에 개가 호랑이가 아니, 고양이 호랑이가 생겼어. 이렇게 되면은 이 고양이 호랑이를 구분하기가 힘들어져요. 그죠? 그래서 이 특징에 해당하는 걸 그런 것들을 특성이라고 하거든요. 고양이랑 호랑이의 구분되는 특성은 뭘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고양이, 호랑이 물론 이제 고양이도 이 무늬에 해당하는 게 있는 고양이도 있지만 대부분이 거의 단색에 해당하는 고양이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호랑이는 줄무늬 같은 거가 좀 있어요. 그지? 네, 그래서 이 줄무늬 같은 거가 있으면 호랑이, 그리고 덩치가 고양이보다 어마어마하게 크죠. 네,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거를 특성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특별한 성질이라고 하는데, 특별한 성질, 다른 거랑 구분하기 위한 특별한 성질이 어떤 게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서 그 부분에 해당하는 거를 이 구분점으로, 그죠? 구분할 수 있는 이 특정한 걸로 선택을 하는 거, 이런 거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빅데이터라고 하는 거가 예전에는 뭐다? 전체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 가지고 다 분석하는 걸 빅데이터라고 하는데, 지금도 그렇게 써요. 그렇게 쓰는데, 그 빅데이터라고 하는 거, 전체적으로 계산하는 거를 좀 줄여준다. 한마디로 그걸 스몰 데이터를 하는데, 이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는 속도라는 것도 필수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내가 개, 고양이, 호랑이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특정 데이터 중에 특정 열만 가지고서 결과물을 내는 거 이런 것들 자체가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는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빅데이터 시대는 전체 데이터를 다 가지고 하는 것도 맞지만 내가 이 중에서 어떤 특정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그 특정 결과에 해당하는 특성이라고 하는 열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빅데이터 하는데 빅데이터도 좋아요. 좋지만 스몰 데이터로 하셔야 여러분들 목적성에 해당하는 걸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래야 타겟팅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 거를 내가 집중해서 공부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너무 많은 변수가 있으면은 다 고려하려고 하면은 당연히 머신도 사람도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신러닝에 해당하는 것들이 다 그런 과정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 자 화면 보시고 계시죠?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셨다 하시면 숫자 3 입력해 보시죠. 숫자 3.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분석 도구를 한번 설치를 한번 해볼게요. 자, 분석 도구를 설치를 해볼 건데, 오렌지 분석 도구 설치를 클릭을 하시고, 자, 하신 다음에, 요렇게 클릭했어요. 요 밑에, 이렇게 이제 화살표가 있는데, 요렇게 열었고요. 열어서 얘를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은, 한 단계가 이렇게 더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오렌지를 설치를 해볼 거예요. 자, 일단은, 오렌지가 설치가 되어 있다, 숫자 4. 설치가 안 되어 있다, 숫자 5 한번 입력해 보시죠.
설치되고 계시네요. 다 설치 있나요? 서준이는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일단은 설치가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그래서 한번 과정만 또 보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학습 목표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솔직히 말해서 경기도 교육청이 납품을 했던 이 교환이에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고, 요게 이제 교육에 해당하는 분들이 하시면은 요즘에 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납품하려면. 그죠? 그래서 국가기관에서 납품하시려면은 이런 툴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 그래서 오렌지가 어떤 도구인지 학습의 내용, 네, 여기에서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고 되어 있는데 오픈소스라고 하는 게 무료로 공개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뭐다? 내가 설치를 하고 내가 쓰는데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수정을 해도 되는 거 이런 거를 오픈소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이거 대학교에서 만들어졌고요. 이 파이썬에 해당하는 언어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추후에 파이썬 블럭이라는 거, 파이썬 스크립트라고 위지할 수 있는데 걔랑 연동해서 쓰시면은 어려운 부분은 오렌지에서 한계가 있으면 파이썬에서 이렇게 연결하셔서 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런 거가 좋은 툴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처음에 인공지능 배우는 학습자가 원리 배우기가 좋더라.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2차원 데이터셋이라고 하는데 2차원이라고 하는 거는 행렬 구조예요. 한마디로 엑셀에 해당하는 구조가 2차원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줄 때에 2차원으로 주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3차원 주면은 해석 잘 못해요. 오렌지에서는. 3차원부터는 뭘로 하시는 게 좋다? 파이썬으로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산점도, 박스플롯, 도수분표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업 중에 배우실 건데요. 산점도에 해당하는 거는 점에 해당하는 걸 상계해서 도표로 나타내는 걸 산점도라고 하고요. 박스플롯은 박스 모양 아시죠? 박스에 해당하는 거, 택배 박스에 해당하는 걸로 플롯, 어떤 그림을 그려내는 게 박스 플롯. 도수 분포표라고 하는 거는 분포라고 하는 게 퍼뜨려 놓은 거다. 이런 거죠. 그래서 수에 해당하는 거를요, 도표에 퍼뜨려 놓은 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단어 뜻을 지금 제가 설명한 대로 이해를 하고 이 그림을 보시면은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앞에서 얘기했던 단어, 획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획이라는 단어는 나 돌아갈래. 어디로? 어떤 기준으로. 그죠? 요거 알아두시고요. 분류라고 하는 건 재활용이에요. 플라스틱, 그 다음에 비닐류, 캔류, 이런 것들을 분류라고 합니다. 분류. 그다음에 군집이라고 하는 거는 분류랑 되게 비슷한데 군집 자체는 어떤 게 정해져 있지 않아. 한마디로 새로운 거가 왔어요. 그죠? 새로운 어떤 물질이 왔는데 그거를 화학식으로 봤을 때 얘는 얘로 얘는 이쪽으로 이렇게 나누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분류를 해봤더니 그런 것들이 잘 모아지더라. 이게 군집이에요. 한마디로 이 분류와 군집의 차이는 분류는 기준이 있는 거야. 이거는 플라스틱이니까 여기다가 이거는 캔유니까 이쪽에 분리해. 이게 이제 분류고 군집은 그런 기준이 없어요. 그죠? 처음에 이 분류하기 전에 이게 뭐예요? 비지도 학습이죠. 한마디로 선생님이 없어. 이건 여기다가 저기다 하는 게 없이 내가 봤더니 이거 모양이 이거랑 비슷하네. 이거는 재질이 이런 거랑 비슷하네. 이런 거에 따라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두 개의 차이점 여러분들 아시죠? 그지? 예, 그래서 분류의 지도학습, 군집의 비지도학습 이런 것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빅데이터 분석 기사 이런 데에서 일단 기본으로 필기에서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자, 그렇고 실제 데이터에 기반해서 모델이라는 걸 만들죠. 그래서 이 모델이라고 하는 거가 우리가 아직까지 와닿지를 않는데 모델은 기준이라고 생각하세요. 모델은 기준이다.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성능은 정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성능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긴 한데 그 다른 말로 이렇게 모델은 기준이고 성능에 해당하는 건 정확도다. 이렇게 먼저 알아보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빨리 익히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각각의 요소들을 좀 쉬운 단어로 바꿔가지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평가라고 하는 거는 evaluation, 영어로 evaluation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한국어 영어를 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요? 막 이렇게 혼용해서 쓰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렌지라고 하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오렌지 홈페이지를 먼저 가보도록 할 거예요. 인터넷 하나 키시고. 예, 이거 뭐 다 설치를 했다고 하니까. 네. 예, 이걸로 안 키고 깔끔하게 새 걸로 킬게요. 계정이 많아서 하나를 게스트 모드로 하겠습니다. 예, 너무 많죠? 자, 여기서 자, 오렌지 이렇게 치면은 여러분들 먹는 오렌지 나올 거야. 이렇게 나올 건데 그냥 오렌지로 하시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시는데 이렇게 나오면은 여러분들 당연히 찾기가 어려우니까 이 오렌지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찾아보세요. 이렇게 자, 오렌지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렌지는 당연히 파이썬도 동일해요. 어떤 얘기냐면은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짓는데 장명소 이런 데 가셔가지고 되게 의미 있게 심도 있게 이렇게 짓는데 외국은 뭐다? 내가 지금 프로그래밍 하나 만들었는데 옆에 오렌지가 있네? 아, 오렌지로 하자. 그죠? 그 다음에 파이썬은 뭐예요? 어, 내가 지금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만들었는데 내 아들이 TV 프로그램 파이썬 보고 있어. 파이썬 서커스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대요. 그래서 파이썬을 했대요. 그렇게 심플하게, 그죠? 엄청 심플하게 장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렌지라고 하는 거에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를 마이닝, 이게 이제 채굴이라는 뜻이거든요, 원래는. 데이터를 모으는 거예요. 그지? 어디서도 모아서 결국엔 뭐 하는 거야? 분석하는 거고요. 그치? 그래서 오렌지 데이터 마이닝 하시면 첫 번째, 오렌지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하는 요 사이트가 보이게 될 거고요. 자, 이렇게 이제 클릭을 했더니 초반에 오렌지라고 하는 그 사이트가 보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인 상태에서 오렌지 다운로드라고 하는 버튼 보이네요.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각각에 해당하는 이런 운영체제가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윈도우면 윈도우, 그죠? 내가 맥이면 맥, 그죠? 내가 리눅스면 리눅스 이렇게 할 건데 거의 대부분이 맥 아니면 윈도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이렇게 누르게 되면 윈도우에 해당하는 OS 설치 파일 그 다음에 맥OS 설치 파일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설치는 다 하셨다고 하시니까 쭉 한번 이제 보실 거예요. 이후에 보실 거고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거 한번 풀어보시죠. 자, 정답은 채팅방에 남겨주실게요. 자, 오렌지3 데이터 마이닝 도구의 특징이 아닌 보기를 선택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기계학습과 데이터 분석을 위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려운 수학 공식, 복잡한 텍스트 코딩 없이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다. 그죠? 그 다음에 처음 인공지능 배우는 학습자가 그 원리를 시각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실제 데이터는 직접 다양한 모델을 만들고 성능을 평가할 수 없대요. 몇 번일까요? 정답? 네, 4번.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4번. 그죠? 있다죠? 그죠? 없다가 아니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갈로 안에 알맞은 오렌지 구성 요소의 명칭이라고 했는데, 자, 잠깐 언급을 했어요. 회귀, 분류, 군집 등의 기계학습 모델과 모델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뭐가 존재하더라. 이런 모델도 그 다음에 평가할 수 있는 어떤 게 존재한다. 보실 수가 있네요. 아이콘에 해당하는 것들 우리 그 오렌지에서는 뭐라고 부르는지 네, 위젯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1번 되겠고요. 3번 문제 풀어볼게요. 3번. 자, 가로 안에 알맞은 명칭을 보기에서 선택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2차원 데이터셋, X, Y, 엑셀뿐 아니라 2차원이 이 엑셀 형태, 그지? 이렇게 행렬 형태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런 게 2차원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생겼고, 산점도, 박스플롯, 도수분표표 등의 데이터를 직관적으로 뭐 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한다? G. 그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라서 빠르게 이렇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하셨고, 설치했다고 하시니까 한 번만 쭉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프로그램 다운받는 방법, 오렌지 데이터 마이닝 이렇게 아까 검색을 해보셨고, 그 다음에 요 사이트 링크고요.
운영체제에 맞게끔 설치하신다. 그래서 다운로드 버튼, 윈도우면 윈도우, 그죠? 이렇게 다운로드 하시면 돼요. 맥에 해당하는 거, 맥에 해당하는 OS 아이콘 선택을 하시고, 그지? 이 버튼을 눌러서, 예, 다운로드 받고 설치를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설치 진행 과정, 이게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여러 버튼이 엄청 많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다 이렇게 진행해서 설치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이렇게 하실 거고, I agree. 이거는 다 이제는 뭐다? next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설치할 때 중요한 거. 이거 잘못하시면은 재설치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요거예요. 자, 이제 다 와가요. 여기요. 상황에 따라서 아나콘다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나콘다가 이렇게 뜰 거예요. 뜰 거고 여기는 미니콘다라고 보이고 있는데 아나콘다 안에 있어요. 미니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풀 패키지가 아니라 뭐다? 일부분만 있는 패키지고 요즘에는 이제 보안이 심해졌기 때문에 아나콘다 자체도 뭐다 이게? 예, 그냥 기업에서 못 씁니다. 그래서 미니콘다로 쓰셔야 돼요. 그죠? 미니콘다까지만 이제 지원해주겠다. 이런 거가 아마 몰랐던 내용이실 거예요. 그래서 미니콘다로 여기 설치하고 있어요. 미니콘다 3. 그죠? 설치하고 있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입니다. 그죠? 얘를 선택을 하는데, 얘는 이제 패스 설정이라고 하고 있어요. 패스 설정에 해당하는 건 뭐냐면은, 지금 이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를 켜볼게요. 기본적으로요, 패스가 255자로 설정이 돼 있어요. 한마디로,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은, 요 글자 숫자가 255가 넘어가면은, 얘가 인식하기가 힘들어해요. 힘들어해서, 얘를 체크를 해줘야 그런 거 인식을 잘 해준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원래 이제 자바 세팅처럼 이 바로 가기랑 동일해요. 그렇죠? 특정 영역에 내가 컴퓨터 자원 설정을 해놓을 테니까 바로바로 가져 이런 얘기는 하는데 실질적인 내용은 뭐다? 패스가 255자가 넘어가면은 잘 찾지를 못하기 때문에 얘를 클릭을 해줘야 단축으로 이쪽 저쪽을 그렇죠? 패스를 잘 찾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패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설치가 끝나고, 얘네들에 해당하는 거를 보시면 되고, 맥 잘 모르시는 분이 계셔서 같이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그 윈도우랑 맥북이 있는데, 인텔보다 당연히 맥이 성능이 더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DMG라고 하는 파일을 받고, DMG 파일을 이렇게 받아주시면은, 이 파인더에서 찾아주시면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찾으신 다음에, 자, 이렇게 드래그로 설치하시는 거야. 이 오렌지를 여기 어플리케이션에 해당하는 걸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요. 드래그를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됩니다. 아마 이 맥북 계통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설치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윈도우만 아시는 분은, 맥에서 이렇게 하는구나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하는 걸 몰라서 가지고, 그죠? 예, 요즘에 맥북도 생기고 하셔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고, 예, 이렇게 설치가 잘 되면, 이 파인더에서 그죠? 이렇게 이제 잘 찾아져요. 여기 지금 촐랑거리는 오렌지 얼굴이 보이고 있는데 자 오렌지 이 아이콘이 바뀌었어요. 그치? 조금 유식하게 바뀌었어요. 그치? 그래서 이따가 오렌지 아이콘도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걔를 우리가 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열면 되는데 똑같이 윈도우에서도 오렌지에서 그 맥에서도 이렇게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돋보기 하셔서 오렌지라고 한번 찾아봅시다. 이렇게 찾아봤더니 여기 보이죠? 똑똑하게 생긴 아이콘으로 바뀌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교환 썼던 그 시기와 현재 시점은 좀 차이가 있네요. 그렇죠? 선택을 하시고요. 자,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게 되면은 오렌지가 이렇게 열리실 거예요. 좀 시간이 걸리네요. 열리실 거고. 네. 그동안에 우리는 학습 평가 문제를 풀어보고요. 예, 조금 쉬었다가 그죠? 지금 40분째 강의 듣고 계시네요. 네, 조금 쉬었다가 실질적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저는 켜놨어요. 자, 여기까지 잘 켜주신 분은 숫자 5 한번 입력해 보실게요. 숫자 5 한번 입력해 보시고
평가 문제 풀고 조금 쉬었다가 실질적인 내용들 두 번째 시간에서 이어갈 거예요. 자, 요거 풀어보실게요. 자, 오렌지 3 설치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필름 보기를 선택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구글 크롬 브라우저, 오렌지 데이터 마이닝으로 검색. 두 번째, 구글 크롬 브라우저 주소 표시줄에 https 오렌지 데이터 마이닝.com 입력. 세 번째, 오렌지 데이터 마이닝은 맥OS 설치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네 번째, 설치 과정 중에 아나콘다, 미니콘다가 함께 설치가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틀린 보기 몇 번이죠? 네, 3번이 되죠. 그래서 맥OS, 맥 쪽에 계신 분들도 설치 지금 잘 해서 진행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자, 학습 정리. 자, 우리는 설치하실 때 데이터 마이닝, 오렌지 데이터 마이닝으로 이렇게 검색해서 설치를 하시면 되고, 운영체제에 맞게끔 다운로드 하셔서 보시면 되겠다. 그죠? 자, 지속도를 업그레이드 중이래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출렁거리는, 이 아이콘이지만은 지금 똑똑한 아이콘으로 바뀌어 있다. 걔가 되면은 가끔 가다가 이게 관리자 권한으로 안 되면 안 돌아가는 위젯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은 안 돌아가면은 관리자 권한으로 돌려야 된다라고까지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치 오류가 나올 때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설치 오류 중에 한글 계정명이면은 설치를 하셔도 동작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글 계정명에 해당한 그 해결 방법은 영문 게스트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서 재설치하는 경우, 그 다음에 한글 경로가 없이, 그죠? 영문 경로로 설치하는 방법. 그래서 계정을 새로 하나 파시던, 그죠? 아니면 있는 계정을 영문으로 바꾸든, 요게 이제 해결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중간에 fail이라고 떠. 여기 보이시죠? 어떤 거? 요게 한글 때문이에요. 여기 뭐 신동욱 이렇게 이제 있게 되면은 이 오렌지에 해당하는 게 설치가 돼도 동작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에러가 난다라고 하시면 뭐다? 한글 계정이라서 설치가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가 없으시죠? 좀 잘 설치가 된 것 같습니다. 같고, 예, 요 내용은 제가 다 얘기를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지도학습 회계 분류, 비지도 군집,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 지금 질문이 잠깐 들어와 있는데, 업그레이드는 어떻게 해요? 라고 되어 있는데, 업그레이드는 이렇게 여기 밑에 보이실 거예요. 보이시나요? 이거 누르시면 됩니다. 그죠? 지금 저는 3.33.0이고요. 지금 최신 모델은, 최신 버전은 3.34.0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거 버전업 하면서, 버전업 하면서, 이 돌아갔던 게 가끔 안 들어갈 때도 있고요. 버전업 하면서 이 GUI가 바뀌어요. 한마디로, 우리 이게 위젯을 모아놓은 카테고리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여기가 이 3.32에서는 얘가 없었어. 트랜스폼에 대한 게 얘가 없었거든요. 얘가 없었는데 3.33부 되면서 여기가 생겼어요. 그죠? 여기 신설됐어요. 트랜스폼 신설이 됐고 그 다음에 기본으로 제공되고 있는 저는 지금 조금 더 많죠. 여러분들보다 아마 여러분들 여기까지 있으시죠. 여기까지 있으시죠. 맞아요? 카테고리가 데이터부터 unsupervised까지 계시죠? 맞나요? 네. 근데 요거 두 개가 애돈입니다. 애돈이라고 하는 거는 따로 설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요 애돈에 해당하는 거가 있어야 특정한 분석을 하실 수가 있다. 이미지 분석. 그죠? 이미지 분석. 그 다음에 타임 트리즈라고 해서 시계열 분석. 이런 걸 하실 수가 있어. 그죠? 그래서, 파이썬으로 이런 거 이미지랑 시계열 분석하려면은 공부를 엄청 해야 되거든요. 이 결과 보기 전까지는, 그죠? 하셔야 되는데, 얘는 쉬워요. 파이썬에 비해서 엄청 쉬워. 엄청 쉬우니까 거의 유치원생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보세요. 이거 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 유치원생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다? 이 오렌지를 먼저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버전업 하시려면은 이 다운로드 버튼 이렇게 눌러서 34에 해당하는 거가 이렇게 뜰 거예요. 그치? 전 33이니까 이걸 다시 받아요. 그죠? 다시 받아서 실행을 시키시면은 얘가 지우고 다시 깔아줘요. 이걸 깔아주는데 중요한 거는 지우고 다시 깔 때에 쓰레기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같은 경로에 못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여러 번 깔아봤더니 이 쓰레기 데이터에 해당하는 폴더를 못 찾아요. 그래서 다른 경로에 설치를 해버리는 이런 경우들도
그렇죠? 그래서 그걸 또 잘 찾아야 돼요. 찾는 방법에 대해서가 이제 그게 기술인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오렌지 찌꺼기 데이터에 해당하는 것도 같이 지우고 그렇죠? 설치를 해야 음, 오렌지 디폴트 경우에 이 34 버전을 설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 영상 안에는 이거 지우고 설치하는 과정도 제가 넣어 놓을게요. 넣어 놓을 건데 여러분들은 뭐 최신 버전, 그죠? 예, 최신 버전에 해당하는 거를 이렇게 그죠? 설치를 하셔도 되고 기존 버전하고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그죠? 작년에 10월 달쯤까지 오렌지 강의를 12월 달도 했었나 예, 12월 초까지 했었어요. 12월 초까지 했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그냥 됐으면 좋겠는데요. 여기가 지금 설치 경로거든요, 디폴트로. 그러면 지금 33이 여기 깔려 있을 거예요. 깔려 있을 건데,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이거 나오죠? 보이시죠? 그죠? 예, 여기 지금, 어, 다른데 지금 사용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34 버전 설치할 거면 다른데 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렌지 이 설치 경로를 잠깐 가보면요. 자, 오렌지 설치 경로 여기 따라가시면 돼요. 따라가시면 이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34 버전을 내가 설치를 하고 싶다 하시면요. 요거를 똑같이 복사를 하시면은 여기다가 넣으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죠? 요게 이제 DLL 이런 파일들이 지금 많이 보이고 있어요. 오렌지 여기 보이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가요. 좀 33 버전에 해당하는 데이터예요. 33 버전 데이터. 그래서 내가 34를 깔고 싶으시면은 이거를 Shift하고 딜리트 하셔서 깔끔하게 지우세요. 지우세요. 내가 지금 켜져 있거든요, 이거. 지금 여기 켜놨죠? 이걸 닫으시고, 깔끔하게 얘가 없어지고, 그리고서 설치하시면 아마 될 거예요. 그지? 그래서 33 버전이 있으니까 지금 설치가 안 된다라고 돼 있는데, 시간이 엄청 걸리네요. 그죠? 그래서, 요게 아마 4기가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아까 1.5기가 정도 되네요. 지금 제가 설치된 것들은. 그래서 이렇게 지우시고, 얘를 실행하시면 정상적으로 33은 지우고 34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시간이 지금 한 2분 15초 정도 있으니까 네. 일단은 지워야 이게 진행이 될 것 같죠? 지워야 진행이 되니까 이렇게 보시고 잠깐 그죠? 이렇게 보시고 각각에 해당하는 거를 잠깐 설명을 하면은 또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회귀, 분류, 분집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분류에는 이 두 가지 분류가 있어요. 어떤 분류가 있냐면은 이중 분류라고 했어요. 두 개 중에 하나로 분류하는 방법이 이중 분류예요. 요게 있고 다중 분류라는 게 있어요. 여러 개 중에 한 개 이런 거가 다중 분류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계 쪽에서는 어떻게 불러요? 이거는 다변량이라고 불러요. 그죠? 이거는 이변량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두 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 참거짓, 여자, 남자 뭐 이런 것들이 두 개 중에 하나 골라내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중분류, 플라스틱, 비닐, 캔, 병유 이런 거가 다중분류죠. 자, 그래서 그 분류 방법에 따라서 이 이중분류에 해당하는 거는 나중에 모델이 어떤 모델을 쓸 거냐면요. 로지스틱 회계라고 쓸 거예요. 로지스틱 회계. 이런 걸 쓸 건데, 얘는 뭐냐면요. 로지스틱에 해당하는 게 0 아니면 1이에요. 여러분들이 로직에 해당하는 거가 이진수란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진수에 해당하는 걸로 분류하는 게 로지스틱 회계. 그 다음에 다중분류에 해당하는 거는, 또, 다른, 이런 걸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가 표 하나를 드릴 거예요. 표 하나를 드릴 건데, 어떤 모델을 써야 되는지가 결정이 어느 정도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치? 그래서 얘는 로지스틱 회계 쓸 거고, 얘는 뭐 신경마, 뭐 이런 걸 쓸 건데, 숫자 데이터냐, 결과가 숫자 데이터냐, 문자 데이터, 문자 데이터냐에 따라서, 이런 거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숫자 데이터일 때 문자 데이터 모델을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문자 데이터일 때 숫자 데이터 쓸 수 있다? 그런 거 없다. 보완되는 애 있다? 로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둘 다 되는 애가 있고 둘 중에 한 개만 되는 애들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것들을 외울 필요는 없고 뭐다? 음,
표를 줄 테니까 자주 보세요. 자주 보면은, 숫자 데이터는 이 모델 못 써.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델에 대한 개념을 좀 얘기를 드릴 건데, 모델은, 여기서는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제일 이해가 좋은 게 레시피 얘기예요. 모델에 해당하는 거, 백종원 아저씨, 이연복 아저씨가 있다. 만약에 백종원 아저씨의 짜장면과 이연복 아저씨의 짜장면이 있다고 하면은 이 백종원 아저씨의 레시피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첫 번째 물을 막 끓여요. 그 다음에 설탕을 넣어요. 백종원 아저씨는 설탕이죠. 제 거의 키워드가 설탕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만든다고 하면은 이연복 아저씨는 설탕을 안 쓰고 뭐 예를 들면은 이 파를 많이 넣는다. 파기름을 해서 이 단맛을 이렇게 올린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결국에는 모델 자체가 어떤 절차, 그다음에 어떤 데이터를 많이 보다 보니까는 생기는 어떤 절차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런 것들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델에 해당하는 사람들 아마 이제 오징어 게임에 그죠? 정호연에 해당하는 이 배우가 있는데 이 모델 자체가 슈퍼 모델을 생각하시면 돼요. 슈퍼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이 그 연도마다 이 정호연의 그 모델이 입고 나오는 옷들이 있잖아요. 그 옷 자체가 이번 연도의 기준이다. 이런 거가 모델에 해당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실생활에 해당하는 거에선 슈퍼모델을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거는 결국엔 기준이라는 단어로 귀결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모델에 해당하는 얘기도 다시 드렸고요. 얘가 다 지워졌으면 이렇게 넘어가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넘어가서요. 3.34 버전을 이렇게 설치를 하실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나는 최신 버전 쓰는 걸 항상 선호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처럼 33을 지우고 그죠?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예, 만약에 나는 최신 버전 아니 그냥 33 버전 이전에 깔려있던 버전을 쓰겠다라고 하시면은 아마 34 버전하고 차이점에 대한 부분만 인지를 하시고 진행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마도 쉬는 시간에 이런 거가 마무리가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은 오늘 설치하셨으면 34 버전이 설치가 될 거고 이전에 설치했던 것들을 그대로 쓰시려면은 기존 거 가지고 2교시에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46분 지나고 있는데요. 우리 3시까지 일단은 쉬었다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에 질문이나 그다음에 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질문하셔도 될 것 같아요. 쉬었다 가겠습니다.